이제 세 번째 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로 63페이지를 먼저 한번 봅시다. 내용부터 한번 문제부터 먼저 봐야지. 먼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오케이. A마트는 동일한 상품이면 전국 매장을 가도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나왔어. 가격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네. 이에 비해서 B마트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 지역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정책을 해서 지역적으로 선호하는 상품을 특별히 싸게 파는 가격 정책을 세웠다. 오호, 그러면 자 보자. A마트와 B마트의 가격 정책이 달라. 지금 그 다음에 C마트는 시간대별로 특정 제품을 할인해주는 가격 정책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지. 지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거 뭐냐,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기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4번 A의 수요 탄력성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렇다면 가격 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 또 하나 수요 탄력성에 대한 문제, 요거 그리고 기억에 대한 문제, 요렇게 세 개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격 정책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오케이. 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요만큼이 1단락 내용이네. 시장에서는 온갖 상품과 서비스가 가격을 매개로 거래되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 이래로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역할에 대해 주목을 했다. 이들은 시장의 구성원들, 즉 특정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과 그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하, 자 보자. 어딨어?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과 그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결과로서 가격이 형성된다. 요게 1번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 우리 1번에 밑줄 치고 정보를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이 또 나왔어. 이 얘기는 밑에도 또 밑줄 치자는 얘기지.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개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 그렇지. 그래서 뭐라 그래? 희망 소비자 가격 뭐 이렇게 해서 붙이지. 그럼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치. 이로 인해는 뭐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가격에 순응하고 그 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를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요게 3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가격 결정 요인이네. 그치? 가격 결정 요인.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과 그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한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겼다.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가격에 순응하게 되고 그 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를 늘리고 줄이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자. 밑에 거 2단락 한번 보자. 2단락. 자, 2단락은 요만큼입니다. 2단락. 그런데라는 얘기는 뭐니? 앞의 내용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품이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가격이 올라도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요. 아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에 대한 얘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봐. 그렇다면 우리 1달락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였니? 가격. 1달락에서는 가격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2달락에서는 그래 2달락에서는 어딨어? 2달락에서는 여기 수요의 가격 아이고 이거 왜 안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근데 가격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격에 따라 수요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 것. 요게 1번이겠지. 뭐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탄력성의 개념은 경제 행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경제적인 선택이나 협상, 교환을 할 때 상점이나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 등 많은 경우에 응용된다. 자, 그러면 2달락의 소주제는 뭘까? 이게 2달락이야. 2달락의 소주제 뭘까? 그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에 대한 개념. 이게 어딨어? 여기에 있는 거지.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3달락으로 들어가 봅시다. 3달락. 요게 이제 3달락이고요. 들어가 보자. 시장에서는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까 문제 나왔지. 가격 차별화. 이제 가격 차별화 문제가 나오나 봐. 다양한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영화관이나 학교 앞 식당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언뜻 생각하면 학생을 위한 것 같지만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가격이 높으면 소비를 현저히 줄이게 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기업이나 가게가 할인을 해주는 까닭은 가격을 낮춰서 소비를 유도하려는 방법이며 이것은 자신들의 이윤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시장에서는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다양한 가격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3단락의 주제도 뭐니? 가격 차별화. 3단락은 가격 차별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단락 들어가 봅시다. 4단락.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일물일가, 즉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하나의 가격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일 가격제, 단일 가격제. 사회적인 효용의 손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아하. 대체로 자, 봐봐.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가격 체계를 운영한다. 1번. 이게 뭐야? 단일 가격제. 사회적인 효용의 손실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게 뭐야? 2번. 하지만 조금만 싸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치자. 이 경우에 만약 기업이나 가게가 각종 할인 혜택을 준다면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저소득 계층까지 구매 가능한 계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인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게 몇 번? 3번. 그래. 그러면 3단락은 가격 차별화의 특징. 이렇게 되는 거지. 우선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어. 단일 가격제. 단일 가격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 다음에 차별 가격제. 차별 가격제 맞아? 가격 차별제. 이거네. 가격 차별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가격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한 가지 오해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을 차별하는 것을 바가지 요금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여름철 해변에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의 바가지 요금은 잘못이지만
잘못이겠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을 차별하는 것은 탄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차별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래. 오케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 요금의 현장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 차별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격 차별화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사회적인 효용을 높이는 데에 있다. 무조건 가격을 규제하고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는 것은 결코 소비자를 돕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마지막 단락의 소재는 뭘까? 가격 차별화의 오해와 핵심 이러면 되겠지. 가격 차별화의 오해와 핵심. 사람들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격 차별화의 핵심은 뭐라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사회적인 효용을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좋았어. 자, 그러면 문제 풀어 주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다음 단락. 자, 보자. 그 다음도 문제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건 뭐야? 의미란 무엇인가? 자, 문제를 보니까 1번 잠깐 보자. 1번에 보면 위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서술 방식이야. 가장 대표적으로 1번부터 6번 중에서 뭐냐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 다음 2번. 보기는 기억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다. 각 문장의 괄호 안에 제시된 표현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추론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보기는 아버지로부터 연상되는 의미를 관측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위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건 뭐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기에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어휘 중에서 니은과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건 뭐냐. 오케이, 이건 문법 문제네. 다 읽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몇 개 단락?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면 1단락부터 한번 해보자. 자, 1단락. 의미란 뭐냐? 단어, 문장, 대화에 함축된 의미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언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우리 못나니 내 강아지 라고 말해도 전혀 나쁘게 들리지 않는 반면 친구가 다툼 끝에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말하면 무척이나 기분이 상한다.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못나다와 잘나다를 사전적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를 연상적인 의미라고 한다. 연상적인 의미. 이처럼 연상적 의미는 특정한 상황이나, 자, 밑줄 쳐보자.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으로 나타나는 의미로서 개인적, 집단별, 개별적 등의 차이가 있다는 서로 다른 경험의 바탕을 두고 형성된다. 경험에 따라서 형성된대. 연상적 의미 1번.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나타나는 의미로서 개인별, 집단별, 그 다음에 계층별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상적 의미에서 연상을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내포적 의미, 그 다음에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 연어적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연상적 1단락, 연상적 의미와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들어가 봅시다. 2단락 들어가 보자. 2단락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보자. 내포적 의미는 내포적 의미.
내포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가 부여하는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가 부과되는 의미 요게 1번이겠고 화자와 청자의 마음속으로 나타나는 느낌이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주로 언어 사용들의 체험과 관련해서 생겨난 정서적인 영상에 바탕을 둔다. 주로 언어 사용자들의 체험과 관련하여 생겨난 정서적인 연상에 바탕을 둔다. 요게 2번이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총각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할 나이가 지난 성인 남자이지만 너도 이제 노총각이야 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내포적 의미는 정서적인 느낌의 측면에서 상당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내포적 의미는 개인, 사회, 집단, 자 요게 내포적 의미는 개인, 사회, 집단,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특징을 갖는다. 요게 3번이야. 그러니까 내포적 의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전적 의미에 부과되는 의미고 주로 언어 사용자들의 체험과 관련해 생겨난 정서적인 연상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내포적 의미는 개인, 사회, 집단,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상대적인 특징을 갖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3단락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2단락의 소재는 뭘까? 내포적 의미. 당연하지. 그러면 3단락 보자. 사회적 의미. 자, 3단락은 사회적 의미야. 이게 소주제겠지 뭐.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환경에 언어 표현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의미로 미술 쳐보자.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환경이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 요게 1번. 그 다음에 문체적 의미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문체적 의미. 같은 뜻이 되는 거지.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방언, 성별, 세대, 직업에 따른 사회 계층 등이다. 따라서 지역 방언이나 계층 방언 또는 세대별, 성별, 언어 차이로 나타나는 독특한 느낌을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부 집단의 언어 비속어도 세대별 계층적 방언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선 따라서 뒤에 보면 지역 방언이나 계층 방언 또는 세대별, 성별, 언어 차이로 나타나는 독특한 느낌을 사회적 의미라고 한데 요게 2번 그리고 일부 집단의 언어 비속어도 여기에 속한다. 3번. 자, 그러면 요거 사회적 의미 한번 봅시다. 3단락. 자, 사회적 의미는 다른 말로 문체적 의미라고도 해. 근데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환경이 언어 표현에 반영되는 거야. 따라서 지역 방언이나 계층 방언 또는 세대별, 성별, 언어 차이로 나타나는 독특한 느낌을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 일부 집단의 언어, 비속어, 그 다음에 세대별, 계층별 방언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했어? 정서적 의미. 그래. 정서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4단락. 4단락. 정서적인 의미는 이제 정서적인 의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 내포적 의미. 두 번째가 사회적 의미. 세 번째가 정서적 의미야. 정서적 의미는 언어 표현에 화자의 감정이 부과된 의미. 이게 1번. 정서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게 2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2번. 주로 음성적인 변조, 억양의 변동 등을 나타내는데 정서적 의미가 극단적으로 반영된 예는 반어적 표현이다. 예를 들면 잘한다의 의미는 잘의 장단과 억양의 차이에 따라서 칭찬이 되기도 하고 비꼬미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서적 의미는 문자 언어를 통해서는 전달하기가 매우 힘들다. 문자 언어로 정서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 이번에도 낙제를 했다고 참 잘한다와 같이 잘이라는 어휘의 변경, 문장 부호 등이 사용된다. 그 다음 뭐라고? 어휘의 변형, 문장 부호 등을 사용. 요게 3번이겠지. 그러면 3단락은 정서적 의미. 4단락이 정서적 의미. 그 다음에 5단락 들어가 보자. 자, 5단락. 자, 한꺼번에 가보자. 먼저 이제 5단락 들어갑니다. 이제 뭐야? 판사적 의미.
사전적 의미가 동일한 둘 이상의 언어 표현에서 언어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의미적인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버지, 엄치는 모두 부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아빠가 유아적인 느낌과 친근감을 주는 반면에 엄치는 가부장적인 유형과 권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반영한다. 자, 보자.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언어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의미적인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1번이겠지. 그 다음에 이게 그럼 끝이야. 오케이. 그럼 4단락은 5단락은 반사적 의미, 반사적 의미.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락. 연어적 의미는 이제 뭐야? 연어적 의미가 들어갑니다. 연어적 의미는 단어의 의미가 배열된 환경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신문, 이거 뭐라고? 단어의 의미가 배열된 환경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 요게 1번이겠지. 신문 또는 문학작품 속에서 연어적 의미가 드러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세한 지적과 자질구레한 지적을 비교해보면 둘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뉘앙스가 달라지게 된다. 여기 나오지? 뉘앙스. 달라지게 만드는 어휘를 선택해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연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는 신문기사를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단어 선택하여 배열하는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적 의미가 부과된 연어적 의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입장이나 의도를 은근히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오케이. 그러면 4단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사적 의미고 5단락은 연어적 의미. 자, 그러면 먼저 구조도 보자.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몇 번 구조? 특징 나열 2번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앞쪽에서 이걸 안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앞쪽에서는 어떤 구조가 되느냐? 먼저 63쪽 봐봐. 자, 그러면 여기다 잠깐 써보자. 먼저 구조도는 1, 2, 3, 그 다음에 4, 5가 되겠네. 1, 2, 3, 4, 5. 몇 번 구조? 몇 번 구조? 특징 나열. 그러니까 2번 구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냐면요. 69쪽까지 풀어와 주십시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